한국에 가겠다고. 너가 일본을 버리겠다는 거냐? 절대 안 돼. 일본의 한 소녀가 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던지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남성은 한국으로 떠나게 되고 울면서 한국 남자와 살고 있는 딸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 아야카로 일본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혼자 걷는 그 길이 익숙해져서 어느새 그냥 지나치는 풍경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길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 바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모두 그냥 평범한 일상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하루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끌림이자 제가 피하려고 애썼던 감정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한국과의 거래가 실패하면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을 아주 싫어하게 되셨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 항상 그 나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셨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셨어요. 그 말들이 제게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한국은 그런 나라야. 내 인생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은 다 잊어버려야 해.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어렸을 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귀를 막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어요.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할 때도 그저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건데 라고 말하며 피하려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는 제게 너무 멀고도 낯설게 느껴졌고 부모님의 반감을 따르는 게 그저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였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꾸 다른 생각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건 한국과 관련된 것들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 혹은 제가 몰래 유튜브에서 한국 영화를 스치듯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끌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을 싫어했으니까 저는 그 반대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건가 싶어서 속으로 자꾸 자신을 억누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라니 그게 어떻게 맛있을 수 있겠냐고 비웃으면서도 사실 그 말이 제 입에선 쉽게 나왔지만 속으로는 매우 궁금했어요. 집에서 절대 못 먹어본 음식이라서 그런지 그냥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그날 친구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 먹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상상도 못한 맛이었거든요. 제 입안에서 터지는 그 맛은 그동안 제가 밀어놓은 감정처럼 찬란하게 퍼져나갔어요. 부모님이 싫어했던 그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맛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맛이 제가 부모님에게 느끼는 반감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말이 떠올랐죠.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겠어. 절대 믿지 마. 그 말을 되뇌이면서 속으로 그럼 이제 나는 부모님을 배신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어쩔 때는 무의식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래, 그게 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호기심이 생긴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속에서는 그 호기심이 반역적인 감정처럼 다가와서 꺼내지 못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혹시라도 이 감정을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들었죠. 왜냐면 부모님은 그게 잘못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조금 거리를 두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음악은 내가 알고 있는 노래, 바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예전에는 절대 듣지 않으려고 했던 한국의 음악이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내 그들을 피하려고만 했지만 그 음악이 내 안에 작은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그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서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나오는 멋진 퍼포먼스와 중독성 강한 음악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음악인가
생각하며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몰래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됐고, 그들이 알게 되면 또 다시 농담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도 잠시, 나는 점점 더 한국의 음악을 듣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우연히 친구들 중 한 명이 한국 드라마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했고, 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드라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 역시나 몰래 해를 품은 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나는 책상에 앉아 해를 품은 달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느릿했지만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주인공들의 갈등과 사랑이 엮이면서 나는 그 드라마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정말 재밌다. 그렇게 나는 밤마다 몰래 해를 품은 달을 보며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문화, 역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조금씩 더 자주 접하게 되었고,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한국 문화를 멀리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나 노래를 듣고 몰래 그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나는 한국 문화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했던 내 본능적인 끌림을 부정했구나. 그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면 실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 앞에서는 한국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음악과 드라마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음식과 전통에 대해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치나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들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음식을 멀리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자극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가수나 배우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내게 정말 큰 에너지를 주었고, 나는 그들의 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한국 드라마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만의 특유의 감성과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한국 사회의 모습, 그들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따뜻함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고, 나는 점점 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지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과거에 한국과의 거래에서 큰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들의 상처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나에게 바라던 대로 한국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끌림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꿈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대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아버지께 전할 때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일본의 명문 대학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맞춰 살아온 저였기에 이제 서울대라는 한국의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의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 제 결정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아버지의 실망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서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그게 무슨 말이냐? 넌 일본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텐데 왜 한국으로 가려는 거냐? 아버지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표정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일본에서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만큼 저도 그런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서울대학교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면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과거의 경제적 관계로만 정의되지 않는 정말로 매력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 배우는 지식은 그 어떤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국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예요. 서울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이고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제게 정말로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일본에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셨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 제 마음속에서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어요.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 결심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께 다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이신 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시며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멈출 리 없겠지. 내가 선택한 길이니 그 길을 가도록 해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에 저는 조금 씁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실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제 자신을 믿고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며 아버지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 삶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후 한국으로 떠나는 날, 마음속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가 선택한 길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고 그 길에서 맞이할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이었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도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 나가면서 점차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교수님들과 동료들은 모두 제게 큰 영향을 주었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유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실 때 그때마다 잘 지내고 있어요라는 말을 하며 조금은 짠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이 반대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며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단순한 학문적 도전을 넘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말한 대로 살아왔던 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 꿈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대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한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단순히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장소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지만 서울은 그보다 한층 더 빠르고 뚜렷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저 변화와 발전, 그리고 그 힘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은 교통이 굉장히 정시적이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서울은 그보다 더 혁신적이고 신속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처음으로 티머니 카드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그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교통 시스템이 다소 복잡하고 서로 다른 카드들이 존재하는데 한국은 정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더군요. 일본에서는 교통카드를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교통수단을 바꿀 때마다 카드도 바꿔야 했는데 서울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발전이 일상 속에 녹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 문화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살아왔지만 한국 음식은 그 어떤 나라의 음식보다 깊고 다양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점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한 상 가득 차려진 반찬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메인 요리 하나만 주어지지만 한국에서는 그 많은 반찬들이 함께 제공되어요. 그리고 음식의 맛도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깊고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참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식사를 개인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함께 나누는 문화가 너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서울의 길거리를 걸으면서 또 하나의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불가능이란 말을 믿지 않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함께 발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도심도 분주하긴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르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나 표정에서 오늘을 사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건물들을 보면서 그 비율이 정말 미래지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낮에 보던 서울의 전경은 뚜렷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 저녁에는 더욱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느끼는 것은 한국이 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발전은 물론 문화적 다양성이나 사람들의 에너지, 그 무엇보다 도전하는 태도에서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서울이 일본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발전 속도와 활력, 무엇보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점점 더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부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저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왔을 때 한국에 대한 반감이나 선입견이 많았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난 남자친구입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려주었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그가 가끔 말하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건 그냥 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한국에서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려웠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중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점차 가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제게 보여준 사랑과 이해는 제가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저는 부족함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함께 그려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며 둘이 함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의 사랑을 받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저와 함께라면 한국에서의 삶도 일본에서의 삶도 모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반대와 갈등 속에서 지내온 나날이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엇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리야, 나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행복하다는 걸 확실히 보고 싶다. 아버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컸고, 제가 한국 남자와 사귀는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놀라운 마음으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오겠다고 한 그날,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를 아버지에게 소개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한국에 도착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와 저는 아버지를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흔들림 없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에리의 남자친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며 남자친구를 살펴보았고, 그때 저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에게 한국의 문화와 일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어떻게 아끼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긴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를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아버지 또한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아버지는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나눈 대화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를 잘 아끼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내게도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와 남자친구가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리야, 나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너는 늘 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 그랬던 내 마음이 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너는 그 길에서 자신을 찾고 행복을 찾아가고 있구나. 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사랑을 찾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걸 보니까 나는 이제 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느끼지 못했던 상처와 갈등을 이제야 조금씩 풀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미안해, 에리야. 너의 길을 믿지 못하고 너를 너무 억누른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걸 이제 알겠다. 그렇게 아버지는 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그동안 겪었던 상처를 씻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선택을 이해해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였고 그 변화가 저를 더 강하고 확신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기대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제 인생은 정말로 더 아름답고 희망차게 펼쳐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